새누리당의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윤일병 사망 사건에서 적극적인 대응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칫 여권의 악재가 될 수 있는 사안이지만 적극 대응을 통해 오히려 전국을 주도하는 강한 여당의 면모를 보이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김무성 대표가 국방장관 불러놓고 책상을 3번이나 내리친 것에서 그런 의도를 읽을 수 있습니다. 반면 재보선 패배 뒷수습도 버거워 보이는 새정치민주연합은 검찰의 비리수사 정조준까지 받고 있습니다. 현역 중진 의원 2명이 소환 통보를 받았고 다른 1명도 수사 선상에 올랐습니다. 정치권 취재하고 있는 PD 연결해서 알아보죠. 곽보아 PD. 네, 곽보아입니다. 네, 윤일병 사망 사건 때문에 국회 국방위원회가 열리지 않았습니까? 여야 구별이 어려울 정도였다고 하죠? 네, 국방위원회는 오늘 오전 육군 28사단 윤일병 폭행 사망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한민국 국방장관과 권오성 육군 참모총장 등을 출석시킨 가운데 긴급 현안 질의를 열었습니다. 윤우덕 민주연합 의원은 윤일병 사망 직후 군 당국이 낸 보도자료를 근거로 당국의 사건 축소 은폐 의혹을 제기했고 여야 의원들은 총체적 부실이 드러난 부대 관리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국방위 소속 윤우덕 민주연합 의원과 손인춘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긴급 후송하고 심폐소생술과 응급조치를 실시하였음 이렇게 보도자료를 내셨습니다. 아주 평화로운 병영에서 음식물을 사다가 그것도 숯불 통구이 등 9개 품목을 사다가 일요일 날 오후에 회식을 하다가 갑자기 일어난 사건으로 언론 보도를 냈어요. 이 언론 보도가 맞는 내용입니까? 명백히 축소 은폐 보도 자료를 낸 겁니다. 군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보고 들을 때마다 제발 떼잡으로 몰려와서 이런 보고를 앞으로 하지 마세요. 대책을 바꿔서 보고하세요. 수도 없이 한 제가 저는 매번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끊임없이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하고 또 지금 우리는 북한과 휴전 상태로 대치하고 있고 징집제를 계속 시행하고 있는데 경제성장이 10위권 안에 들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군인 어떻게 해서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기는지 그리고 이에 대해 한민국 국방장관은 연말까지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를 운영해 전군 차원의 개선책을 도출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사망사건 축소 은폐 의혹에 관해 권오성 육군 참모총장은 최초 병사들이 의도적으로 은폐하려 노력했고 그렇게 보고돼서 그 내용을 발표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국방부는 가해자들에 대한 살인죄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망 사건 당시의 국방부 장관은 김관진 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오전 한민국 국방장관이 참석한 원내대책회의에서 사건 당시 국방장관이던 김관진 현 청와대 안보실장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사건의 진실이 알려지고 책임을 묻고 대책을 세웠다면 2달 반 후에 일어난 22사단 총기 난사 사고도 예방될 수 있었다며 김관진 책임론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한민구 현 장관도 비판을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오후에 열린 국제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한 장관이 국방장관 취임 후 상황을 보고받은 적이 없었고 7월 31일에야 알게 됐다고 밝히자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새누리당 노철래 의원은 살인사건이 있었는데도 새로 취임한 국방부 장관에게 예하부대에서 보고를 하지 않았냐며 이것이 대한민국 군이냐고 비판했습니다. 권오성 육군참모총장의 경우는 윤일병이 이식불명 상태로 호송될 때 처음 보고를 받았다고 했지만 이후의 상황은 지속적으로 보고받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법사위의 이상민 위원장은 그간의 보고 과정을 모두 서면으로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네, 새누리당은 어제도 한민국 국방부 장관을 불러다가 이 사건에 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뭔가 대응 방식에 구체적인 고려가 있는 것 같다는 분석이 있더군요. 네, 윤일병 사망 사건에 대해 새누리당이 더 적극적인 건 재보선 이후 전국을 주도하겠다는 김무성 대표의 의도가 담긴 것으로 분석됩니다. 정부와 여당이 상처를 입을 수 있고 당정 갈등도 있을 수 있지만 대중들이 분노하는 이슈에 적극 대응할 경우 잃는 것보다 얻는 게 더 많다는 계산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계산에 따라 새누리당은 어제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고 한민국 국방장관을 출석시켜 윤일병 사건과 관련한 긴급 현안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무성 대표는 한 장관을 향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장관은 자식도 없느냐며 세 차례나 책상을 내리치며 언성을 높였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윤일병 사건을 살인사건으로 규정하고 인면수심의 가해자들은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며 강경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오늘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에서는 민생경제 얘기가 나왔습니다. 결국 민생을 앞세워서 대기업 규제 푼다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네,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나성민 수석 부의장이 최고위원회에서 재보궐선거를 통해 확인된 민심은 경제 살리기였다며 민생 경제 활성화를 하반기 정책 활동의 최우선 기도로 삼겠다고 말했습니다. 재보선 투표일이 가까워지면 내세웠던 경제 활성화 구호를 앞으로도 유지하면서 세월호 전국에서의 탈피를 시도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나 부의장은 특히 새 경제팀이 내세운 경제 활성화가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상임위별로 시급한 법안을 점검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경제 활성화가 목적이라며 밀어붙이는 법안들은 의료 민영화를 위한 법안, 학교 인근 호텔 허용을 위한 법안 등 공공영역의 규제는 풀고 대기업과 부유층에는 유리한 법안들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새누리당은 경제 활성화와 민생을 기치로 재보선으로 잡은 전국 주도권을 굳히려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크게 주목받지 못한 뉴스가 새정치민주연합 비대위원장 선출입니다. 예상대로 박영선 원내대표가 맡게 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연합은 오후 2시 의원총회를 열고 비대위원장의 박영선 대표 직무대행을 추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비상대책위는 외부 인사를 포함해 공정성과 민주성에 입각해 조속한 시일 내에 구성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비대위는 당 혁신 과제를 수행하게 되고 중앙위원회, 당무위원회, 지역위원회 등 당 조직 정비와 재건에 나서며 내년 1월에서 3월 사이에 정기 전당대회를 원만히 개최하고 지도부 선출에 최선을 다하게 된다고 박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박영선 비대위원장은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 모두가 무당무사, 즉 당도 없으면 나도 없다는 정신으로 임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한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자, 이 와중에 검찰발 속보가 오늘 나왔지요. 4선인 신계륜 의원, 또 3선인 김재윤 의원, 민주연합 중진 의원들이 소환을 통보받았던데요. 금품 수수 혐의였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는 오늘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 인허가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로 민주연합 신계륜, 김재윤 의원에게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같은 당 신학용 의원도 수사선상에 올랐지만 신 의원에겐 아직 소환 통보가 가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김민성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 이사장이 2003년 학교 설립 이후 공금을 횡령한 혐의를 포착하고 그 돈을 정관계 로비 자금으로 사용했는지를 그동안 수사해왔습니다. 이로써 검찰의 수사망에 오른 현역 의원은 새누리당 조현용, 박상은 의원 2명과 민주연합 의원 3명, 총 5명이 됐습니다. 조현용 의원과 박상은 의원은 모레 검찰에 출두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신계륜 의원은 즉각 혐의를 부인하면서 새누리당 박상은 조현용 의원의 검찰 소환과 연동한 전형적인 물타기라고 비난했고 김재윤 의원도 선거에 패한 야당을 탄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신학용 의원실은 현직 보좌관이 오늘 참고인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지만 신 의원은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TV 뉴스 곽보아입니다.